아빠 응. 코 안에 딱지가 있어. 코는 딱지가 있어. 왜 응. 딱지가 있어? 그러다가 피가 났어. 아, 예전에. 피딱지구나, 피딱지. 응. 그래. 아빠 어이, 왜 콕딱지야? 왜? 코에 코 있는 안에 딱지였어. 있는 딱지였어. 그래, 맞아. 밖으로 나오면 박딱지 아니야? 응. 밖에 있으니까 박딱지. 응, 박딱지야. 박딱지. 이거. 얘들아, 응.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 많았어. 응. 오늘 하루도 재미있었어? 응. 그럼 됐어. 또 잘 자고 내일 잠푹 자고 또 에너지 만땅 채워가지고 응. 이 고무줄이? 그래 내일 또 놀아. 신나게 놀아. 나 오늘 나 어제 사방팔방. 나 어제 사방으로 다 움직이면서 냈나 봐. 그래. 저거 또 발에 있는 거 또 치겠다. 뭐야 저런 발에 있는 거 베개 빼. 난 이게 뭐 베개 이게 빼. 이게 발 조심해서 놔. 응. 일곱가이나? 잠깐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자꾸 쓰는 거 버릇이야. 나는 이렇게 자는 게 버릇이야. 그래서 치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거 순서 바꾸려는데 어떻게 알지? 아빠가 제목을 봤어. 책 가지고. 이거 10월 우리나라 단군 신화. 아빠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처음 아니야. 이거 12달 이야기야. 깜짝 놀랐네 아빠도. 12좀 언제부터 이거 시작했더라? 됐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줬는데. 아니야 지금 한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었어. 그래? 응. 이거 옛날에 신들의 임금님인 환인이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야. 하루는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말했어. 아버님, 저 아랫사람 사는 땅으로 내려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며 살고 싶습니다. 네 뜻이 정녕 그렇다면 밝은 지혜로 사람들을 다스리거라. 환웅은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 그리고 3,000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왔어.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터를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노니 누구든 내게로 와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거라. 그때 사람이 되고 싶은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어. 환웅님, 저희는 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도 너희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네, 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곰과 호랑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 아니 얘 둘 다 결혼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려고 곰하고 호랑이가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돼서 같이 결혼하려고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 아닐까? 오, 좋은 생각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 왜 제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안 나왔지만 뭐 좋은 생각이네. 뭐야?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쓰디 쓴 쑥 한 타래와 맵디 매운 마늘 20개를 주었어.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이 쑥과 마늘만 먹어라.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있다.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그래서 얼른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 곰과 호랑이는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쑥과 마늘을 먹어보았어. 으악! 이 쑥 왜 이렇게 쓴 거야? 이 마늘 너무 맵다. 하지만 곰과 호랑이는 꾹 참고 견디기로 했어.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겠지. 그럼 쉽게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거야. 며칠 뒤 호랑이는 불평을 터뜨렸어.
어두컴컴한 동굴에 있자니 너무 답답해. 쑥이랑 마늘 먹는 것도 너무 지겹고. 곰이 호랑이를 달래며 말했어. 호랑아, 오랫동안 사람이 되고 싶어 했잖니. 우리 조금만 더 참자. 호랑이는 조금 더 참기로 했어. 아빠 아니면은 잘못 했어. 사람 돼가지고 오랫동안 참자고 했었잖아. 그러면 무슨 사람이 돼가지고 뭐 하자고 한 거 아닐까?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커피숍 같은 곳에 들어가 커피도 먹고 물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생각인데. 안 보고 싶나 다 갈 수 있어.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근데- 가는 곳. 어. 시장도 가고 구경 가고. 지금은 곰과 호랑이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텐데 사람이 되면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서 시장 구경도 할 수 있지. 좋은 생각이야.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난 도저히 못 참겠어. 동굴 밖으로 나갈 테야. 호랑아, 조금만 더 견뎌보자. 우리 같이 사람이 되기로 약속했잖아. 곰이 말렸지만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 호랑이가 동굴 밖으로 나가버리자 혼자 남은 곰은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 난 꼭 사람이 될 거야. 아무리 쑥이 쓰고 마늘이 매워도 꾹 참고 꼭 사람이 될 거야. 곰은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 쓰디쓴 쑥과 매운 마늘을 먹으며 견디었어. 20날이 되던 날 곰은 지쳐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 20하루째 되는 날 잠에서 깬 곰은 깜짝 놀랐어. 몸에 난 털이 사라지고 어여쁜 여자가 된 거야. 내가 정말 사람이 되었어. 곰은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 곰은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나왔어. 세상은 정말 환하고 아름다웠어. 사람들은 여자가 된 곰을 웅녀라고 불렀어. 웅녀는 곰 여자란 뜻이야. 웅녀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싶었지만 곰이었던 여자라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또다시 빌었지. 한웅님, 저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싶어요. 한 번만 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웅녀가 기도를 드린 지 수십일이 지난 어느 날 환웅이 웅녀 앞에 나타났어. 웅녀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되면 어떠하냐? 웅녀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하게 되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 환웅과 웅녀는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렸어. 근데 있잖아. 얘 실제 신이야? 사람이지. 곰 여자, 웅녀. 곰이 마늘 먹고 쑥과 마늘. 신의 아들. 신이야?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지. 신이야?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지. 얘는 신이 진짜 있어? 환인의 아들이니까 환웅. 진짜 신이 있어? 어디에? 진짜 실제로 귀신 있잖아. 귀신. 근데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귀신이 잘 안 보여 사람이. 근데 귀신은 있지.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고 하고. 사탄. 우리는 그걸 믿지. 누가? 얼마 뒤 웅녀는 아들을 낳았어. 환웅과 웅녀는 아들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지었어. 단군 왕검은 하늘과 땅의 힘을 받고 쑥쑥 자라나 지혜롭고도 굳센 사람이 되었지. 단군 왕검은 나중에 평양성에 자리를 잡고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 고조선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 맨 처음 세운 나라란다. 10월 우리나라 꼭 알아야 할 이야기. 단군 신화. 우리에게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생일이 있어요. 바로 10월 3일 개천절이 우리가 태어난 날이지요.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을 기리는 뜻으로 만든 날이에요. 그런데 개천의 본래 뜻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온 날을 뜻하는 거래요.
개천절은 국가의 건국을 축하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한민족의 조상인 단군왕검은 누구일까요?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환웅은 신들 가운데 임금님인 환인의 아들이에요. 3,000명의 신하와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와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었지요. 웅녀는 21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 먹어 여자가 된 곰이에요. 즉, 단군왕검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모두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군왕검은 평양성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세운 나라랍니다. 단군왕검은 사람들이 살기 좋게 법을 만들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지요.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본래 이름은 조선으로 고려시대에 이련이 삼국유사를 쓸 당시 기자조선,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10월 우리나라 재미있게 놀아요. 신비로운 단군 신화.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려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 먹어야 했어요. 오빠 근데 곰- 있잖아 왜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왜 있는 것도 이거 있지? 뭐 무슨 말? 이거죠. 아, 이야기. 이야기가 이거는 단군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단군 신화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이게 동극이 있는 거고 또 이야기가 없는 거는 동극이 없는 것도 있지. 수업도 수업도 그 시위로 그런 거였나? 응? 수업 호랑이도 그 이런 거였나? 숫자 있고 그런 거였나? 이거 똑같이 뒤에 있었지. 다. 근데 이것도 동국 있었어? 동국 호랑이도 이거? 있었지. 근데 그건 이거 책 그건 만든 거야? 거기서? 응? 수업 호랑이 그 만든 거야? 만든 게 무슨 말이야? 책을 아예 그냥 만든 거야? 책을 만들어? 다른 이야기 말고 그냥 이런 거 같은 거. 동국? 그냥 거기는 동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없었던 이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중에 학교에서도 배워. 우리나라 역사에서. 역사는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옛날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역사야. 그럼 아직도 신이 있나? 신. 아, 그거는 그냥 나중에 좀 더 커야 될 텐데, 그런 나라를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걸 건국이라고 하거든. 건국. 그런 건국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나라를 만든 신들의 이야기. 그런 거는 좀 만든 이야기들이 많아. 그게 지어낸 이야기들. 그게 그 지어낸 이야기들이 쭉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나라를 만들 때 그런 건국 이야기들이 나라를 만들 때 그런 건국 신화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신이 세운 나라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랑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나라는 신이 신이 만든 나라야 대단한 나라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경우들이 많았어. 조금 어렵지? 안 어려워? 이거하고 똑같아. 야, 니네 아버지 뭐해?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데? 우리 아빠 되게 훌륭하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런 것처럼 나라도 이 나라 저 나라 있는데 야, 니네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야, 우리나라 조상은 신이 만든 나라야. 어때? 대단하지? 까불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라를 지을 때 건국 신화라고 해요. 나라를 만든 뭐 신들의 이야기 뭐 이런. 무슨 말인지 알지? 까불지 마.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여도 우리나라는 신들이 만든 나라야. 신들이 세운 나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나라마다 옛날에는 나라마다 그런 건국 신화들이 나라마다 다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이제 또 배워. 학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신들의 이야기를 만든 거야. 그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 뭐 이런 거 들어봤어? 그것도 이제 나라를 그 나라 다른 나라야. 오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나라를 만들 때 그런. 우리 임금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임금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신기해. 신기.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 알에서 태어나? 아니? 신기하지. 아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기한 나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빠. 까불지 마. 아빠 근데 왜 어떻게 아기가 아래서 태어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어냈다니까. 자랑하려고 다른 나라한테 까불지 말라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보다 니네는 평범하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범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전쟁 일으키지 말라는 거. 덤비지 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 아빠 만약에 이것도 있을까? 뭐? 우리 엄마는 고래의 뱃속에서 태어났어.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디 찾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신화가. 내가 호랑이와 곰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정하고 직접 연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동극을 해보세요. 등장인물, 환웅, 호랑이, 곰, 해설자. 준비물, 머리띠, 환웅, 호랑이, 곰, 마늘과 쑥, 그림자료. 동극 방법 1. 어떤 역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어 역할을 정하고 역할 머리띠를 나누어 가지세요. 2. 역할에 맞는 배경 자리를 찾아 앉으세요. 3. 해설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의 대사에 맞게 등장하여 대사를 해보세요. 4. 아이들이 대사를 잘 외우지 못하면 해설자가 조그만 소리로 대사를 불러주세요. 5. 동국이 다 끝나면 역할을 바꾸어 다시 해보세요. 대본. 옛날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세상에 내려와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어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었어요.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곰과 호랑이는 마늘과 쑥을 먹으며 불 속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꼭 사람이 되자. 며칠이 지났어요. 호랑이는 너무 힘들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 호랑아, 조금만 참아. 또 며칠이 지났어요.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호랑이는 불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호랑아. 아빠. 1월 있잖아. 1월은 100일이야? 응? 1월은 100일까지 있어? 1월은 31일까지 있어. 아니 그거 1년? 아니 100일은 언제까지야? 100일은 3달하고 열흘이지. 한 달이 보통 30일이니까 2달이면 60일이고 3달이면 90일이고 3달하고 10일, 열흘 정도 되지. 100일이지. 석 달하고 열흘 정도 되지. 그게 100일이지. 4일? 뭔 4일? 100일이라니까. 동안? 100일이라니,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이면 한 90일 정도 되고 4월이면 4월 한 10일 정도까지 돼야지 이제 100일이 되는 거지. 브라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러면 나한테 그래? 곰은 혼자 굴 속에 남아 꿋꿋하게 참아냈어요. 20일째 날에 곰은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음 날 깨어나 보니 곰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이 되었어. 사람들은 곰을 웅녀라고 불렀지요. 웅녀는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답니다. 10월 우리나라 만들어 보아요. 우리의 태극기. 개천절이 되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아요.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 파랑 태극 문양과 막대 모양의 검정 건군 리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군리감.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나타내요. 태극 모양은 자연의 진리를 나타낸 것이고,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이는 불을 나타내죠. 그럼 직접 태극기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 얇은 도화지, 꾸미기 재료, 색종이, 잡지, 그리기 재료, 색연필, 크레파스, 풀, 색테이프, 나무젓가락. 만드는 방법: 1. 얇은 도화지에 태극기 모양을 그리세요. 2. 태극기 중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꾸미세요. 3. 태극기 가장자리의 선부분은 검은색으로 꾸미세요. 4. 색종이, 잡지 등을 뜯어 붙이거나 크레파스로 색칠해보세요. 5. 완성된 태극기의 왼쪽 가장자리를 풀로 나무젓가락에 붙여 완성하세요. 나무젓가락에는 미리 색테이프를 말아놓아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하세요. (10월) 우리나라 노래 불러 보아요. 진도 아리랑. 문경 세제는 웬 고개인고, 굽이야 굽이굽이야 눈물이 난다. 만경 창파에 두두둥 뜸배, 어기어차 어야디어라 노를 저어라. 왜 왔던고 왜 왔던고, 울고나 갈 길을 왜 왔던고.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갈 수 있나.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놀다나 가소. 청천 하늘엔 잠별도 많고, 이내 시집살이 잔말도 많다. 임 떠난 빈방에 향내가 나고, 배 떠난 선창 연기만 난다. 정선아리랑.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억수장마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꼴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5월 초파일. 꽃등 아래 동동. 화려한 꿩깃이 펄럭거려. 오라, 호기가 걸렸구나. 운종과 제일 부자 변주사네야. 왁자그르르 몰려가는 아이들이 노래를 흘리고 가. 동동 북소리도 흘리고 가. 호기값 한번 넉넉하네. 쌀도 받고 배도 받고 증평까지 한 바구니 받은걸. 조아라 뛰어가는 아이들 뒤로 한숨 섞인 혼잣말이 들렸어.
나도 저 애들이랑 놀고 싶다. 변주산의 막내 아들 변도령이야. 다친다고 뛰놀지도 못하게 하니 얼마나 갑갑하겠어. 아이들 중에 제일 꼬맹이가 분이야. 남산 묵적골 허생원네 막내딸. 셋이나 되는 오라버니들 쫓아다니느라 하루가 어찌 가는지도 모른다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어쭈어쭈 아주 신이 났어. 아버지는 책 읽고 어머니는 바느질하고 나갈 때 본 그대로지 뭐야. 분이와 오라버니들이 늦은 저녁을 먹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조그맣게 말했어. 가난한 살림이 펴져야 초파일도 신이 나지. 어머니는 말린 느티나무 잎을 만지며 자꾸 한숨을 쉬었어. 야호! 운종가에 애들 장이 섰어. 피리, 가마, 팽이, 가면. 놀잇감을 쌓아놓고 팔아. 그런데 이를 어째? 구경하는데 혹해서 그만 분이가 오라버니 손을 놓쳤지 뭐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분이는 오라버니들 아니면 길도 모르는데. 분이 가슴이 쿵쿵 뛰었어. 이러다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어떡해. 분이는 너무 겁이 나서 엉엉 울었어. 너 저번에 우리 집에 온 아이지? 오라버니들하고 호기놀이 왔었잖아. 그런데 왜 울고 있어? 어른들 몰래 장 구경을 나온 변도령이 마침 분이를 딱 알아보고 묻지 뭐야. 분이는 마음이 좀 놓였어. 한지 가게에 있던 네 오라버니들을 내가 보았어. 변도령은 분이를 오라버니들에게 데려다 주었어. 분이는 오라버니들을 보자마자 얼른 달려가 안겼어. 오라버니들은 변도령이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어. 장터를 사방팔방 돌며 분이를 찾아다녔거든. 딱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랍게. 변도령은 기뻐하는 분이와 오라버니들을 흐뭇하게 계속 바라보았어. 열심히 등을 만드는 오라버니들 곁에서 분이도 연꽃 닮은 등을 만들었어. 오랜만에 어머니가 한박 웃으며 말했어. 우리 분이 닮아 연꽃이 예쁘기도 하지. 아버지가 등마다 글씨를 써주었어. 태평만세. 걱정 하나 없이 아주 행복하다는 뜻이래. 초파일 저녁, 색색등이 분이네 집에 걸렸어. 어머니가 맛있는 상을 차려주었어. 며칠 전부터 준비한 느티떡이야. 옆집서 가져다 준 어만두도 있어. 식구들이 둘러앉아 오순도순 먹는데 자꾸 강돌이가 짖지 뭐야. 누가 왔나 하고 큰 오라버니가 나가보았어. 변도령이야. 담벼락 아래에서 쭈뼛쭈뼛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잖아. 같이 놀고 싶어 물어물어 찾아왔다는 거야. 큰 오라버니가 변도령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어. 반가운 마음에 분이도 오라버니들도 얼굴이 환해졌지. 이리 반갑게 맞아주니 변도령의 기분도 좋아졌지. 우리 같이 물장구 놀이하자. 오라버니들이 물동이에 물을 채웠어. 바가지 없는 건 분이가 했지. 오라버니들과 분이가 돌아가며 빗자루로 바가지를 때리며 노래를 불렀어. 물장구 소리가 동동 울리자 변도령도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모두들 물장구 놀이하며 신나게 웃었어. 함께 뒷동산에 오르니 등 구경이 한창이야. 분이와 오라버니들, 변도령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어. 만날 초파일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5월 초파일, 꼭 알아야 할 이야기. 꽃등 아래 동동. 음력 4월 8일, 초파일은 봄이 한창 무르익어 햇살이 따사롭고 산과 들이 한층 푸르러져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때예요. 이렇듯 초파일에는 온 세상에 생명의 활기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초파일에 아이들을 위한 일도 많이 했어요. 거리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장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시 인형, 피리, 오뚜기 등 여러 가지 놀잇감들을 팔았지요. 또 설날처럼 8일 빔이라는 새 옷을 입고 친척 집을 두루 돌아다니며 돈을 얻기도 했어요. 초파일이 가까워오면 집집마다 등을 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를 구하러 다녔어요. 대나무 장대에 종이 깃발을 매달아 들고 물고기 껍질을 벗겨 만든 북을 두드리며 쌀과 배를 얻으러 다녔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등을 달아놓은 장대 아래에 앉아 물장구 놀이를 했어요. 물동이에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엎어 띄워놓고 돌아가면서 빗자루로 바가지를 두드리는 거예요. 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등의 모양은 연꽃이나 모란 등의 꽃 모양, 수박이나 참외 등의 과일 모양, 거북이나 학, 물고기 등의 동물 모양으로 정말 다양했어요. 부잣집에서는 뜰에 등을 다는 기둥을 세우고 그 끝에 꿩 깃을 꽂고 비단을 잘라 깃발을 매달았어요. 이것을 혹이라고 해요. 여기에 줄을 매고 그 줄에 가족 수대로 등을 달았지요.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는 나뭇가지나 춘향 끝에 빨랫줄을 매고 그 줄에 등을 달았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산기슭에 올라가 달아놓은 등을 구경하며 아이들이 맑고 순수하게 자라기를 바랐어요. 초파일은 옛 아이들에게는 한 해에 한 번뿐인 어린이날이었던 셈이지요. 5월 초파일 재미있게 놀아요. 옹기종기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작은 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던졌다 받는 놀이로 날씨,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여자아이들이 많이 했던 놀이로 놀이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예요. 수십 개의 돌을 놓고 놀이하기도 하지만 공깃돌 5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공기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발가락이 5개인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모습과 같다고 했대요. 조그만 돌멩이를 주워다가 공기놀이를 재미있게 해보세요. 준비물 작고 동그란 돌멩이 5개. 놀이 방법 1. 5개의 공깃돌을 손에 쥐고 그 가운데 하나를 위로 던져 올리세요. 2. 이때 나머지 공깃돌 4개는 바닥에 내려놓고 내려오는 공깃돌을 바닥에 닿기 전에 받으세요. 3. 공깃돌 하나를 다시 위로 던져 올리면서 바닥에 있는 공깃돌 하나와 내려오는 돌을 동시에 잡으세요. 4.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공깃돌을 하나씩 모두 잡으세요. 5. 한 번에 2개씩, 3개씩 잡을 수도 있어요. 6. 이 순서가 모두 끝나면 손바닥에 놓인 공깃돌 5개를 모두 손등에 올려놓고 위로 올린 다음 손바닥으로 받아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바닥에 공깃돌 5개를 놓고 공깃돌 1개를 잡아 위로 던진 다음 바닥에 닿기 전에 다른 공깃돌 하나를 잡아보세요. 5월 초파일 만들어 보아요. 내 친구 풀각시. 풀각시는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풀 인형이에요. 여자아이들은 들판으로 나가 길게 자란 각시풀을 뜯어 인형을 만들었어요. 나뭇가지에 각시풀을 묶고 총총 따 비녀를 꽂아주면 예쁜 풀각시 인형이 되지요. 또 엄마 반지꼬리에서 자투리 천을 찾아 치마와 저고리도 만들어 주었지요. 깨진 사기 그릇에다 꽃잎과 풀잎으로 반찬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신랑을 삼아 소꿉놀이도 했답니다. 준비물 각시풀, 헌 볼펜대, 수수깡, 나무젓가락, 가위, 실, 힌지. 만드는 방법 1. 각시풀을 뽑아 뿌리 부분은 가위로 자르세요. 2. 각시풀의 아랫부분을 실로 묶으세요. 3. 실로 묶은 각시풀의 끝을 볼펜대의 구멍 속에 집어넣으세요. 4. 각시풀의 아랫부분을 아래쪽에 내려 볼펜대와 함께 실로 묶으세요. 5. 각시풀을 머리카락 따듯이 하나로 따은 다음 틀어 올리세요. 6. 한지를 볼펜대에 붙여 옷을 만들어주세요. 7. 올린 각시풀 머리에 나무젓가락을 비녀처럼 꽂아 고정하세요. 5월 초파일 노래 불러보아요. 어깨동무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 어깨동무 내동무 이나리 밭에 앉았다. 숨바꼭질 강강술래야 누가 먼저 봤니? 안개 먼저 봤다. 누구누구 먼저 봤다. 꼭꼭 숨어라. 어디 어디 숨었니? 장독 속에 숨었다. 네가 먼저 봤니? 내가 먼저 봤다.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내가 먼저 봤다.